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유민우입니다. 모터사이클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이야기해보는 모터사이클 팟캐스트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토이슈 조건희 기자와 더모터의 나경남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조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모터의 나경남 기자입니다. 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자세를 잡고 네, 그동안 안 불러주셔가지고 이슈가 좀 없었죠? 네, 그래. 신차 이슈가 없었죠. 우리 하야부사 이후로는 특별하게 뭐가 없었어요, 그죠?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네. 거의 만나갖고 네. 우리끼리는 뭐 맨날 보는데요. 네. 네. 계속 만나야 돼요, 5월에도. 그래도 근황 토크를 해야 되니까 네, 근황 토크.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민우 기자님 얼마 전에 생일 맞으셨다고. 4월 달이었고 지금 5월 달이라서. 네. 5월 11일이 제 생일입니다. 네. 그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빌드업을 이렇게 가는 거죠. 이번에 5월 달 여기 모토 이슈 이달의 이슈 보니까 멋진 티셔츠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선물 받았습니다. 네. 누가 선물해 줬는지. 생일 선물.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저 책 나왔습니다. 책. 네, 더모토 5월호 하야부사가 몇 페이지 들어갔죠? 10페이지 스페셜이구만. 하야부사 스페셜이듬 들어갔고 R90 시리즈 3종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들어갔습니다. 네. 모토이슈 광고가 들어갔습니다. 모토이슈 광고가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광고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QR 코드로도 스마트 카메라로 네네. 어플리케이션 아직 다운 받으시지 않았다면 렌즈로 구글 렌즈나 상세 정보에 링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뭔가 이야기할 때 가격표하고 그 재원 들여다보기 좋아서 그게 일단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네. 뭐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또 그거 얼마죠?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럴 땐 모토이슈 앱을 열어서. 근데 실제로 그 가격이랑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 경우에 굉장히 편하고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달에 새 이슈가 있었죠? 우리가 모인 이유. 이달에 모인 이유 어떤 겁니까, 조건희 기자? 오늘 스즈키가 그래요. 2021년 두 번째 신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뭡니까? GSX S1000입니다. 드디어 올게 왔다. 저희 그때 하야부사 할 때 두 번째 모델 뭐냐 막 해가지고 이제 선배 버그만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S1000이라 그랬는데 버그만도 사실 나오긴 했어요. 네, 맞아요. 버그만 400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막 글로벌로 크게 발표로까진 하진 않았고 기존에 있던 거니까요. 사실. 그래서 S1000은 이제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모델이기 때문에 스즈키에서 하야부사에 이어서 좀 대대적으로 론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S1000은 기존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고 판매량도 꽤 높았던 네이키드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근래에 아마도 최대 판매를 기록한 리터급 슈퍼 네이키드 중에서는 최대 판매를 기록했을 겁니다. 한국에서. 이것과 사실 견줄 수 있는 모델이 또 공교롭게도 S1000 R 버전이죠. S1000R. BMW S1000R이 또 상당히 많이 판매된 모델인데 아마도 누적 판매 대수로서는 S1000R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식이 더 오래됐고요. 더 장기간 판매가 됐기 때문에 S1000R이 좀 더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현행 S1000 GSX S1000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출시가 되어서 지금 약 6년 동안 굉장히 잘 판매가 되었죠. 특히나 그 스즈키 코리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S1000 모델이 두 가지 버전이 있었죠. S1000과 S1000F. 둘 다 사실은 디자인적인 호불호가 확실히 좀 갈리는 모델이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좋아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현대적인 디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괴물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너무 사나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약간 온순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또 이 F가 좀 그랬죠. 좀 뭐 망둥어 닮았다느니 무슨 뭐 못생김의 상징, 꼴뚜기라느니 무슨 스즈키 디자인의 상징이었죠. 못생겼다는.
망둥어까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망둥어 참새라 제가 그러죠, 지은 참새. 겁니다. 참새? S1000F. 참새라 그래요. 참새. 참새. 망둥어 꼴뚜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사실 그 마음에 안 들었어요. 디자인 빼고 다 마음에 들었던 차인데. 예. 근데 이번에 디자인 변화가 크게 눈에 띄고 신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확실히 좀 디자인이 딱 각진 디자인 딱 변경이 되면서 눈에 확 띄는 게 가장 저는 큰 정말 것 같아요. 보자마자 스즈키가 미쳤다. 스즈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야부사도 그랬는데 호불호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스즈키는 원래 아니, 이번 디자인도 호불호가 갈린다고요? 네. 호불호 갈릴 것 같아요. 왜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존의 S1000하고 디자인이 너무 많이 달라진 것도 아하. 되게 너무 파격적이라서 그리고 그런 점이 일단은 제일 먼저 와닿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혼다가 취하고 있는 CB1000R처럼 레트로 스타일을 지향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죠. 물론 비슷한 모델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비슷한 모델이요? 스즈키 선행. 내에서? 아니요. 지금 이- 시판 중인 슈퍼네이키드들 중에서 네. 이 신형 GSX S1000과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죠. 구형 듀크? 1290 슈퍼 듀크 네. R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들은 다르지만 그 날카롭게 뽑아낸 정말 좀 근미래적인 미래적인 디자인, 그 비스트 좀 괴물 혹은 괴수 같이 날카로운 이미지를 많이 살린 그런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헤드라이트 이렇게 있는 게 구형 듀크 헤드라이트 이렇게 있었던 거랑 네네. 그치. 쉐입도 비슷한 거 같고. 수직으로 배치된 것도 그렇고. 현행 슈퍼 듀크가 지금 LED로 다 네. 헤드라이트가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걔도 이제 뿔처럼. 네. 세로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안에가 둘 그렇구나. 이렇게 아마 네, 박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그 뭐 그런 비슷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네이키드로서는 상당히 좀 눈길을 좀 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즈키가 반사 효과를 좀 기대한 것 같다. 전 측면에서 보니까 얘 두카티인데 그 생각했는데. 확실히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뉘앙스도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미래지향적인 슈퍼네이키드를 지향하는 바가 확실히 눈에 보였어요. 과거의 S1000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전통적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슈퍼네이키드들이 이런 경향들을 좀 가졌거든요. 정확하게 모델명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주둥이가 이렇게 옛날 호넷 600 호넷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었고 주둥이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그 프로젝션 LED 라이트가 이렇게 가운데 박혀 있는 맨 밑에 주둥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래서 사진 좀 넣어줘요. 이렇게 다 박혀 있는 게 나왔었어요. 얼굴 옆에 넣어도 돼요? 네? 얼굴 옆에 넣어도 돼요? 얼굴이 내가 넙대대서 너무 그런 모델이 있었고 그 계열의 디자인이 사실은 이전 세대 1세대 S1000에서는 좀 반영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의 트렌드가. 네. 네. 그러니까 초창기 슈퍼네이키드.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까지였던 것 같아요. 2000년도 초반, 10년 전에 10년 전 트렌드는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런 디자인들이 대충 비슷하게 갔던 게 또 가와사키도 비슷한 게 좀 있었고요. 물론 가와사키는 눈이 두 개 뭐 이렇게 Z1000 같은 경우에도 다르게 생겼지만 사실 Z1000의 디자인이 S1000 이전 세대의 디자인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전형적인 할로겐 라이트를 사용을 하면서 그 디자인 쉐입도 그랬고요. 너무 멀리 나가지 않으면서 그 미래지향을 하는 그런 디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형은 디자인이 너무 레디컬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전투기에서 영감을 받았답니다. 전투기의 그 날렵한 느낌일까요? 전투기에서 영감을 받았답니다. 저 어떤 전투기인지 모르겠고 저는 전투기라는 게 네네. 외형적인 그런 뭐 말씀하신 그런 뭔가 전투기들 보면 이렇게 뭔가 면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콕핏을 많이 형상화했다라고 느껴지긴 해요. 그 헤드라이트를 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건희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거 들으니까 전투기 형상은 일직선이 아니고 앞에가 약간 기울어져 있죠. 맞습니다. 약간 요 비스듬하게 잡혀 있는. 그 뒤쪽으로 가면 약간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트리트 파이터
라고 하면 이제 전형적이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이렇게 앞이 말씀하신 앞이 낮고 뒤에가 뾰족하게 올라가는 자세잖아요. 근데 이전에 S1000은 조금 약간 단정한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잘 잡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옆에서 보면은 딱 날렵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공격적인 느낌. 그 공격적인 이미지가 사실 듀크에서 1290 슈퍼 듀크 아래에서 정말 잘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디자인은 마치 윌리를 하고 있는 상태, 앞바퀴가 들려 있는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과격한 이미지였거든요. 그게 이전 세대의 두카티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848이나 뭐 그때도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그 포스트 그 뭐라 그래야 되니? 마운트. 네. 그 스티어링 마운트 지점에서 거의 일직선으로 갔던 것이 구형의 이미지였다면 점점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더 밑으로 깔리는 이미지가 더 강해졌죠. 지금 현행 Z1000도 그렇죠. 요즘에 맞아요. 카와사키. 그거보다 밑으로 깔리는. 그리고 더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깎아내려서 헤드라이트 마운트를 더 밑으로 배치를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미래지향적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S1000 같은 경우에 등장이 201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GSX S1000은 이제 뭐 따지면은 그 GSX R1000을 이제 네이키드화한 스트리트 파이터인 거죠.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현행 R1000을 가져온 건 아니었고 맞습니다. 이전에 2005년부터 2008년에 이제 생산되어 판매되었던 R1000의 엔진을과 프레임을 갖고 와서 이제 네이키드화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GSX R이라는 그 스즈키의 슈퍼 스포츠 정신을 가져온 바이크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엔진 이름이 K5 엔진인데, 그렇죠. K5 버전의 그 R1000이었죠. 네. R10의 이제 K5 세대. 네. R1000의 K5 세대인데 그 엔진이 굉장히 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S1000 타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또 신형? 스즈키? 카타나 네. 카타나의 오너였기 때문에 카타나가 그 S1000을 기반으로 또 만든 바이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엔진과 프레임이 같아요. 그래서 K5 엔진은 롱스트로크라는 게 핵심의 그 캐릭터인데 이 사기통인데 굉장히 호흡이 길어요. 쭉 할 때 터지는 느낌이 사기통이 이제 기통이 많아서 쇼스트로커들은 이게 바라랑 터지는 느낌인데 얘는 뻥 하는 그 긴 호흡의 토크가 쭉 나오는 느낌이 매력적이죠. 굉장히.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엔진음도 아주 장난 아니에요. 하는 그 맞아요. 그 걸걸걸 하는 그런 느낌. 근데 S1000은 아마 많이 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대충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하는 그 느낌. 2015년에 이제 공개가 돼서 출시하다가 2017년에 엔진이 한번 업데이트돼서 바뀌었고 이번에 바뀐 게 디자인이랑 완전히 바뀌었고 엔진도 업데이트된 모델이다. 일단은 유로4에서 유로5로 변경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풀체인지라는 이름을 다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았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세대 때는 146마력인가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추후에 업데이트 한 번 더 이루어지면서 150마력으로 끌어올렸었고 지금 현행 모델 같은 경우는 몇 마력으로? 152마력입니다. 최고 152마력. 그 요즘에 네이키드들 슈퍼 네이키드들이 뭐 마력수가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사실 152마력이나 150마력이나 큰 의미는 없다. 솔직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조건희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R1000 K5 R1000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 엔진의 맛이 정말 좋았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의 질감이 사실은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이 S1000을 다시 시승하기 전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그때 그 감각보다. 실제로 스즈키에서는 이 신형
최초로 네이키드화한 슈퍼 네이키드 GSX S1000을 내놓으면서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 캠에 수정해서 첫 번째 목표가 소리 좋게 만들기. 캠에 회전하는 방법, 회전하는 소리, 그 회전 감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캠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의학스럽거나 다루기 어렵다 혹은 까다롭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너무 편안한데 이거 너무 즐겁다, 너무 재미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GSX S 이제 1000이 있었고 이후에 750 GSX R750의 이제 프레임이랑 이제 그 기본 엔진을 가지고선 S750이 나와서 또 공전의 히트를 레벡이랑 네이키드 중에서 제일 많은 판매량이죠. 그렇죠. 그걸 기록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S750이 정말 좋은 바이크였지만 S1000과 비교를 하면 저는 절대로 S750을 권할 수도 없고 제가 타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S750은 정말 잘 맞춰놓은 정말 바이크였고 S750의 경우에는 그랬고 S1000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편안하게 탈 수 있으니까 그 최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달리는 거에 약간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편안하게 타는 네이키드 모델로서는 S1000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50마력이 네. 원래는 그 네이키드 리터급 네이키드의 표준 같은 맞아요. 마력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다들 막 200마력을 넘기고 190마력, 180마력 이렇게 가면서 150마력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금 시대인데 저도 그랬어요. 사실 뭐 150마력 정도야 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정말 그 사기통 150마력이라는 거는 저는 그때 제가 다시 많은 저거를 했거든요. 150마력 겁나 센 거구나. 그리고 사기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저속에서 얘가 또 토크가 넓기 때문에 타기 편한데 얘가 한 7000rpm 넘어서면은 정말 미친 듯이 막 무섭지. 무서울 듯이 튀어나가거든요. 한 번 더 이렇게 빵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전 이번에 152마력이라서 뭐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충분하다. 2마력이라도 올려준 게 어디냐. 유로 5인데. 네. 생각보다 엔진 자체는 이제 배기량도 같고 보어 스트로크 비율도 같고 네. 압축비도 같죠. 맞아요. 압축비도. 근데 스펙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마력은 올랐고 최고 마력이 발휘되는 RPM 회전수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1000rpm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최대 토크의 경우에는 2Nm 줄었는데 거의 뭐 차이 없는데 터지는 RPM이 살짝 낮아졌어요. 250rpm.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항상 피크치, 최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 최대치를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미드레인지부터 저회전부터 중소격까지도 전부 다 변화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스즈키가 반영을 하고자 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실제로 그래서 그 그래프를 발표가 되잖아요. 항상 엔진 바뀌면. 그래서 지금 뭐 출력 곡선은 거의 비슷해요. 그 끝에 가서 더 높아지는 정도. 왜냐면 RPM이 조금 더 높아졌으니까 조금 더 한 정도인데 그마저도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는 영역이 있었다면 그걸 더 플랫하게 만들려는 그쵸.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토크 곡선을 보면은 굉장히 변화폭이 큰데 이전에는 이렇게 토크가 이렇게 쭉쭉쭉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탔을 때도 그 몇천 rpm에 넘어서면은 쭉쭉 힘이 바뀌는 게 더 그래서 그렇게 느꼈을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더 이제 더 높이고서 평탄화를 시킨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저속부터 고속까지 이제 계속 그 토크가 강한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라이더들은 더 강력하다고 느낄 거고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제로 200이나 제로 400 기록은 더 훨씬 빨라졌거든요.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로 100이나 제로 200에서 1, 2초 줄이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 GP 같은 데도 보면은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그렇죠. 1초 차이도 안 나는 그런 정도니까.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로 5를
충족시키면서 이만큼의 변화를 했다는 거는 그 엔진 하나를 가지고도 많은 연구를 했을 것이죠 스즈키가. 스즈키는 뭐 네. 스즈키니까. 실제로 스즈키는 그 신모델을 개발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색깔이 다른 이 스티커를 준비를 해서 그 여기는 계산해야 되는 부분, 혹은 또 여기는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 혹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종국에는 라이더가 내는 비용도 줄이고 브랜드가 내는 비용도 줄이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스즈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겉으로 보는 그 변화점보다는 실제로 확인해 보면 더 많은 변화점들이 있고, 유로 5에 대응하면서도 그 엔진에 대한 퍼포먼스는 유지하고 더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네. 그 성능에 대해서는 더 피드백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야부사도 마찬가지인데 겉에 케이스가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 케이스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엔진 변한 거 없다라고 보실 것 같고, 그 이번에 S1000 같은 경우에 또 머플러도 이전 세대랑 똑같이 생겨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뭐가 바뀌었어라고 할 수 있는데,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매가 이전에는 큰 게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타입이었다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그렇죠. 타입이고요. 그 집합관에서 하나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캐니스터라고 할 수 네. 있는 뭉쳐져 있는 큰 캣박스 요즘 보통 네, 많이 캣박스. 하는데 네. 거기다가 또 이제 크게 또 집어넣어서 배출가스 기준을 맞췄더라고요. 네. 그 큰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엔진 마력은 높였고, 그리고 배기 시스템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고, 그 이제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네. 캐탈라이저를 더 추가를 했는데 엔진도 별로 안 바뀌었고 캐탈라이저를 추가를 했는데 왜 마력이 올라갔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필링이 너무 궁금해요. 사실 심지어는 스로틀 바디도 전자식도로 줄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렇죠. 44mm인가에서 40mm인가로 줄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스로틀 바디를 대구경화해서 기름을 때려 넣는 방식. 바디가 줄었지만 분사 시스템이 이번에 조금 개선이 되면서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자식 스로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케이블 사실 그 스로틀만 그 케이블만 케이블이었습니까? 네. 카타나도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재밌는 게 카타나 그 런칭 영상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스로틀 이 케이블이 감기는 부분이 원래 그냥 동그랗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비스듬히 깎았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약간 타원형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얻었던 효과가 무엇이죠? 이게 완전히 동그란 상태라면 텐션이 더 즉각적인 거예요. 네,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비스듬하게 깎았던 건 무슨 의도였냐면 라이더가 더 심하게 스로틀을 비틀어도 느슨하게 조금 천천히 감기는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스로틀을 막 그치. 하는 맛은 즐길 수 있게 해줬는데 대신에 그렇게 했을 때도 별로 위험하지 않게 덜 열리게 네. 궤도각을 하지만 급격하게 열리지 않게 네. 조금 더 리니어하게 열리게 더 스로틀을 많이 감으니 라이더는 그 더 쾌감이 더 쾌감이 증가된다. 내가 막 열심히 막 타고 있다. 코너 탈출하면서 네. 팍 그냥 감아버리는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감아버리는 그런 맛. 그렇게 해도 약간 딜레이가 생기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전자식 스로틀을 넣었습니다. 네, 이제는 전자식 스로틀을 넣으면서 전자 장비도 업데이트가 조금 됐다고 해요. 그렇죠. 전자 장비는 사실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하면. 이전엔 트랙션 컨트롤이랑 ABS 정도였죠. 트랙션 컨트롤의 이제 세 가지 단계인데 이번에도 세 가지입니다. 그 A, B, C. 그 항상 스즈키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A가 그 사실 이게 보니까 A가 액티브고 B가 베이직이고 C가 컴포트의 약자래요. 맞아요. 그래? 맞아요. 네. 저 하야부사 때도 그랬어요. 네, 저는 순서 안 했나 봐. 그냥 A, B, C 알파벳 순서대로 해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스즈키한테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3으로 되어 있다면 1이 센 건가, 그러니까 제어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 2가 제어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 3이 제어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기 쉽거든요. 근데 A, B, C면 A가 제일 센 겁니다. A급이 제일 무시무시한 거고 그치.
B가 조금 더 그보다 낫고 C가 제일 편안한. 근데 그거를 A, B, C라는 명칭을 쓴 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합니다. 저 그래서 보면서 A, B, C로 했다가 갖다 맞춘 건지 아니면 해놨다가 줄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그게 편하긴 해요. 그 직관적이라서. 정말 보기 편해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트랙션 컨트롤은 원래 그냥 켜져 있는 거랑 끄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5단계에다가 해지도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식 스로틀도 도입이 되었고 양방향 퀵시프트가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짱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그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덜 저한테도 이제 저도 지금 개념을 좀 다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설명을 굳이 드리고 들어가자면 기존에도 3단계 모드가 있었죠. 사실 이건 라이딩 모드였어요. 네. 그죠? 라이딩 모드 셀렉트, 스즈키 라이딩 모드 셀렉트였고 이번엔 트랙션 컨트롤이 5단계로 세부 조정이 되게끔 들어갔죠. 사실 이 그 트랙션 컨트롤 기능이랑 그 라이딩 모드가 사실은 뭐 같다고 보셔도 크게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트랙션 컨트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단계를 설정을 한 이유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겠죠. 좀 더 세밀하게 트랙션 컨트롤 조정을 해서 라이더가 단계별로 맞춰가면서 본인이 타고 싶은 대로 타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이 트랙션 컨트롤이 5단계로 설정이 돼서 들어가는 것에는 사실은 그 자료에도 나와 있겠죠. 자료를 보여주시겠지만 띄워주세요. 거기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연동되는 시스템 전반에서의 차이가 많이 커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번에 이 라이딩 모드가 아니라 트랙션 컨트롤이 세분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전자제어 스로틀이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스로틀 바디도 전자제어고 이것이 센서들, 그러니까 크랭크 포지션이랑 엑셀레이터 포지션이랑 이런 포지션 센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을 하면서 들어간 부분인 거죠. 그 스즈키가 이제 앞서서 이제 알천부터 이제 했던 건데 그게 스즈키 인텔리전트 라이딩 그렇죠.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전 세대에는 더 정말 초보적,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계의 트랙션 컨트롤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뭐 스로틀 각도라든가 리어 타이어의 속도, 앞 타이어의 속도 그리고 뭐 RPM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트랙션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진보한 거고요. 아마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타보면은 아마 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거는 더 왜냐하면 더 부드럽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고 마치 저희가 바이크를 더 잘 타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거고. 그러면서 안전바지는 안전벨트를 걸고 타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라이딩 모드 셀렉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엔진의 매핑을 3단계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트랙션 컨트롤은 어떻습니까? 타이어가 스핀을 하는 것에 맞춰서 컨트롤을 제어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자장비 같은 경우 많은 변화점이 있기는 하지만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리터급 네이키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지금 현행 모델들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확실히 조금 더 개선점이 조금 더 많은 전장비들이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이민우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쟁 모델 대비 전자제어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맞죠. 부족하죠. 부족한 게 있습니다. 확실히. 무엇이 부족합니까? 뭐 사실 저도 아쉽긴 한데 IMU가 적용 안 된 거. 관성 측정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 관성 측정 장치가 특히나 이제 6축으로 들어가 있는 전후 좌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우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그 관성 측정 장치가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코너링 ABS, 코너링 트랙션 컨트롤, 윌리 컨트롤. 네.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돼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V스토룸이나 하야부사에서도 봤던 그 슬로프 그쵸. 컨트롤 같은 그 그쵸. 이제 기울기. 와인딩이나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길 같은데 이제 주행할 때 이제 바이크 기울기에 따라서 또 엔진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이 관장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네, 그렇게 했으면은 대신에 가격이 네. 가격적으로 조금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즈키에서는 이 S1000 모델 자체를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서 만날 수 있는 리터급 슈퍼네이키드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모델로서 제시를 하고자 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계기판은 여전히 LCD인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아 그런데 업데이트된 LCD이긴 합니다. 일단 제가 방어하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된 LCD이긴 해요. 이전에 S1000에 있던 거는 더 옛날 거고요. 지금은 R1000에서 뭐 카타나랑 그 비스트롬에도 같이 쓰이는 LCD인데 확실히 이전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뭐 좀 아까 얘기했지만 뭐 TFT 계기판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넣게 되면 가격의 상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러하죠. 네. 하지만 스즈키가 원하는 건 다들 넣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 LCD 계기판 자체 계기판 사실 달리면서 잘 안 봐요. 아 그죠. 네. 전 계기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의 논리. 그런데 사실 스즈키가 조금 이거는 뭐랄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스즈키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어요.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그 V스트롬 1050 XT에서 뭐 기능을 IMU 기반의 기능을 막 넣고 했던 거 모터사이클이 갖고 있는 운동 성능과 기계적인 성능을 높이기 위한 전자장비, 전자제어 시스템 좋죠. 근데 근래의 라이더들이 모터사이클을 디바이스화 하고 있는 경향들, 현대적인 경향 안에서 그 휴대폰과 연동되는 시스템 없고요. 그죠? 블루투스 시스템이랑 뭐 연결되냐 안 되잖아요. 아예. 맞습니다. 이런 식은 사실 현대적인 시선에서 그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이걸 더 앞서 나가지는 못해도 따라는 갔어야 되지 않느냐. 에? 하지만 이거 사실은 하야부사에도 없다. 그런 기능. 네, 근데 그러면 TFT 계기판이 들어가려면 스마트폰이랑 연동 안 되면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앞서 다른 브랜드들이 그런 인증이나 법률적인 문제로 사실상 기능을 못 쓰는 또 그것도 그런 것도 있죠. 바이크들도 있었거든요. 극히 일부 국가인데 사실 그건. 네, 그럴 바엔 가격을 낮추고 합리적으로 접근하자. 가격이 별로 안 낮으면 어떡하죠, 근데? 낮을 거라고 어디를 뭐 걸 수는 없네. 이거라도 걸까요? 이거 제끼 싫어도 걸까? 사실은 LCD 기반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모노톤의 정말 흑백은 아니고 그리고 또 LCD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뭐랄까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뭔가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스즈키답다. 하지만 그 현대적인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게 S1000 가장 대중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건 대중적인 모델이니까 거기까지는 좀 무리야. 가격이 높아지니까 우리는 좀 무리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팔릴 수 있는 모델에서 이런 시도를 해서 이것을 확장을 해나가는 방식을 취해야지 최대 기함에 이거 집어넣고 그걸 뭐 탑다운 방식으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아래로 내려간다. 사실 그것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 시점에서 스즈키가 판단하기에는 거기까지 본인들이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적할 부분은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스즈키 팬들이 좋아하는 스즈키의 그 기업 정신 적당한 가격에 그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기업 정신은 이해는 하나 그 최근에 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가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일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S1000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무엇이죠? 양방향 퀵시프트.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고 스즈키의 S1000은 다 대부분은 네이키드가 그렇긴 하지만 파이프 핸들바. 이 파이프 핸들바에다가 램 마운트 달아요. 핸드폰 이렇게 달면 되지 뭐.
아 최고 그러네. 스마트폰 거치대를 끼워서 최고의 디바이스네. 최고의 디바이스네. 진동에 약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걸면은 그 카메라 나가면 안 됩니다. 다 나가. 그 비싼 거 쓰지 말고 서브폰을 타세요. 아 스마트폰 그 디바이스용으로. 네, 스마트폰을 옛날 걸로 구형 제품을 사다가 달든가. 그래서 지금 핸들 얘기하셔서 말씀인데 핸들이 23mm 더 넓어지고 라이더한테 20mm 더 가까워졌답니다.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넘기는.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뭘까요? 일단 20mm지만 더 라이더한테 가까워지니까 조금 더 상체가 서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편안하겠죠. 더 넓게 잡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폼도 좀 나고 그 그쵸. 스트리트 파이터를 타면 이제 그 상체를 세우고 이제 아니면 상체를 세워져 있는 이 핸들바를 낮게 잡고서 이렇게 타고 뭐 뮬리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의 이미지가 더 잘 어울리는 포지션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는 핸들바가 넓어지면 그 뭐랄까요? 기존의 S1000에서도 그게 렌탈 제품이었어요. 핸들바 자체가. 아 맞아. 그게 이제 렌탈은 보통은 이제 모토크로스나 그 오프로드 바이크들에 많이 사용하는 핸들바였죠. 테이퍼드 타입이고 그것의 느낌이 온로드 바이크에 왔을 때 오는 장점은 조건희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휘두르는 맛입니다. 그죠? 이게 넓게 휘두르는 크게 휘두르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되게 호쾌한 느낌을 주고 그 우리가 그 스포츠 바이크들은 이 세퍼레이트로 짧게 달려 있어서 이 걔도 움직일 수 있는 영역도 좀 좁고 조작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넓게 해놨을 때는 정말로 그 야구 배트를 위에 콘택트로 잡는 게 아니라 이 끝부분을 잡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더 시원시원하게 돌리는 맛, 그런 맛이 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치기는 좀 어려워지겠지. 갈치기 하지 마십시오. C2고는 810mm로 이전과 동일하고요. 810mm면은 아마 그 리터급 네이키드 중에서도 가장 낮은? 네 맞아요. 제일 낮은 수치일 거고 그 연료 탱크 용량이 또 2리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7리터에서 19리터.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 주유를 조금 덜 할 수 있다. 기름을 가득 채우면 연비가 안 좋아지니까 조금만 더 드세요. 눈치 들 볼 수 있다. 같이 다닐 사람이랑. 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아까 디자인 얘기했을 때 사실 했어야 되는데 헤드라이트. 요번에 헤드라이트가 지금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 이거 지금 보도자료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LED 일반적으로 모터사이클 헤드라이트에 사용되는 LED가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리플렉터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리가 있으면은 LED가 아래에 있는 거죠. LED 이렇게 조그만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그렇죠. LED 그게 그래서 이게 위에 반사돼서 나오는 게 있고 요즘 야마하에서 자동 사용하는 프로젝션 타입은 위에 달려 있어서 아래에 반사돼서 이제 앞에로 나아가는 방식인데 S1000에 사용된 거는 모노포커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직사광선, 그러니까 그 LED 광원이 있고 네. 광원에서 반사를 시켜서 이 앞에 렌즈 부분, 이 렌즈 부분을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반사를 시켜서 그냥 쏘는 게 있고 이 렌즈 부분에서 응축을 시키는 게 프로젝터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렌즈가 이제 원형이나 보통 흔히 옛날에 많이 썼던 게 할로겐도 그렇게 많이 썼는데 프로젝터 타입들은 원형에 가까운 그런 이제 렌즈가 꽂혀져 있어요. 구형. 네. 근데 지금 S1000 신형 S1000 같은 경우에는 모노포커스 타입이라고 이름을 지어져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 스즈키가 직접 LED를 개발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죠.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이 헤드라이트의 형상을 굉장히 독특하게 가져가고, 그러면서 그 되게 다이렉트하게 쏟아지는 빛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3단으로 보이는 거는 사실인데, 이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맨 위에 라이트는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해서 DRL의 역할을 할 것 같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렌즈가 이제 메인 라이트로서 그 하단부와 아마 상단부를 나눠서
그 하이빔과 로우빔을 나눠서 사용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에는 맨 위에는 저거 DRL이나 포지션 램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기존에 S10에서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윙커였거든요. 할로겐 타입의 그 윙커 네. 벌브가 너무 크고 정말 손에 쥐면 이만했어요 정말. 이만했어 정말. 그런데 이게 좀 얄쌍하게 날렵하게 변경된 거. 그 이번에 그 디자인 컨셉트에서 메인으로 가져가는 그 이제 쉐이프가 육각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방향 지시 등도 육각형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뭐야 GSX S1000의 이번 로고 디자인도 육각형의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헥사. 네, 그 느낌을 살리고 왔습니다. 헥사곤은 아닌가? 헥사곤 육각 맞죠? 옥타곤이 팔각이니까 헥사곤이 육각 네, 맞아요. 네. 맞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테일라이트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테일라이트? 네. 테일라이트 좀 못생겼어. 이거 그 전에 있었던 그 S750이나 S1000 그러니까 전반적인 디자인이 너무 비슷해요. 이게 LED 타입이 변경됐다고도 얘기하는데 개성이 없어요 여기서는. 펜더리스 킷도 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테일라이트가 좀 심심하다는 느낌이에요. 전면부가 굉장히 화려한 데 비해서 테일라이트는 약간 좀 심심하다. 아 그런데 여기 측면에 이 윙렛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거 빼고만 해. 그러니까 이게 흥분하고 넘어가 있는 분들 너무 그냥 넘어갔어. 아 지금 나중에 흥분했네. 윙렛도 있습니다. 맞아. 근데 이 윙렛도 이게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이드의 그 커버 슈라우드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랑 다 연결되어서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면 사진 보면 네. 되게 독특한 인상을 줘요. 특히나 헤드라이트 부분이 굉장히 얇아져서 좁아져서 네. 그 서스펜션 이 탑 부분까지 다 옆에 다 보이고 네. 원래는 보통 헤드라이트가 가리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만들었고 그 옆으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보이는 윙렛과 사이드 카울이 굉장히 멋지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쉐이프가 되게 입체적이에요. 되게 직선적이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 네, 이 앞부분은 이 부분은 짧고 이 부분은 길고 이 부분은 넓게 하고 이 부분은 얇게 만들고 뭐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잘 살린 느낌입니다. 아니 전반적인 이 특히나 이 사이드 카울 쪽에서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정말로 급진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비슷한 모델들이 몇 개 떠오르긴 하지만 하지만 스즈키에서는 그동안 본 적이 없었던 류의 디자인 그러네요. 경향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저는 V스토로 카타나 때부터 스즈키 디자인이 열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국 사람이 열일한 거 아니었어요? 외국 사람이? 로돌포 아저씨가 열일한 거 아니었어요? 카타나는? 카타나 로돌프 프라스콜리가 있죠. 네, 그렇죠. 네. 로돌포 아저씨가 열심히 한 거. 네. 근데 디자인적인 부분이 이 부분을 놓치고 갈 뻔했네요 우리가. 네. 네, 헤드라이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딱 들어오네요. 윙렛을 빼먹고 갈 뻔했네. 날개 달린 네이트 기드가 또 몇 개 없습니다. 또 요즘 뭐 다들 달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저기 뭐야 스트리트 파이터밖에 없지 않아요? 날개 네이키드는? 정식으로는 스트리트 파이터 보이스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즈키는 이 윙렛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공격적으로 테스트해갖고 수치화하지 않았다. 뭐 240kg에서 40kg의 그 뭐 이렇게 다운포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없다. 디자인이다. 디자인적인 요소이지 않겠는가. 제가 스즈키를 트집 잡아놓고선 변명을 다시 해주자면 스즈키가 S1000을 만든 것은 이것의 주모델을 트랙이나 스포츠 라이딩,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인 스포츠 라이딩, 트랙 라이딩을 위해서 설정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정말로 스트리트에서 조금 더 가볍게 편안하게 그 과거의 향수도 느끼면서 그 롱스트로크 이 4기통 엔진 자체가 그것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최고속을 겨루는 그 트랙에서의 내 속도를 높이고 그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반영한다고 보고요.
외형적으로 이런 그 특징을 주는 것 자체는 그 소비자들한테 뭔가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나중에 트랙에서 타실 때 다운포스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있으면 저는 근데 그 있는 애들 타도 모르겠던데요. 그게 진짜 극단적인 스피드 안에서라서 그리고 우리가 뭐 굉장히 장시간 동안 그것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속단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적 요소로서 완성도가 높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적으로 제가 진짜로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사이드 카울 프레임 바로 위에 그러니까 지금 라이더의 다리로 가려지는 부분 그리고 헤드라이트 위쪽으로 해서 그 비키니 카울이 달리는 요 부분 요런 부분의 사출 성형이 정말 아름답다. 무슨 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식으로 사출 성형을 이렇게 복잡한 그 패턴을 갖고 있는 사출 성형들을 만들어냈던 게 제가 기억했을 때는 혼다에서 NC700대 처음으로 도입됐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했던 건 뭐였냐면 그 요렇게 생기는 패턴과 요렇게 생기는 패턴을 병행해서 요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마치 카본 파이버를 쓴 것처럼 플라스틱인데 그런 빛이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가 있으니까 이걸 봤을 때 되게 패턴이 실질적으로 그 평평한 플라스틱 사출 성형보다 뭔가 달라 보이고 그 이전에는 이제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서 표면을 조금 다르게 처리하고 싶어서 이제 부식 성형이라는 걸 좀 많이 했었어요. 오돌토돌하게 보이게 만드는 부식 성형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현재 스즈키가 요번에 시도한 S1000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출 성형 방식은 처음 봤어요. 무슨 그 뭐랄까 정말 광물 같거든요. 카모 패턴 같기도. 카모플라주. 카모플라주적인 느낌을 주기는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 마치 제가 돌 이름을 잘 모르는데 생문 시간이나 그 지리 시간에 화강암은 아니고요. 네, 되게 그 입자가 되게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혹은 카본 파이버로 우리가 성형을 요즘에 할 때 예전에는 되게 일괄적인 패턴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되게 마구 그 종이를 잘라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들을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카본 파이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느낌을 굉장히 싼 값으로 잘 이끌어내지 않았나. 디자인 포인트예요. 진짜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S1000 디자인 전반에서 가장 눈여겨본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물로도 이렇게 예뻐야 할 텐데. 예쁠 것 같아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그리고 이게 이 사출 성형의 이 포인트는 실제로 표면의 질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모양만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프레임 위쪽 있죠? 프레임 위쪽으로 자리 잡은 그 부분은 아마도 라이더의 니그립하는 부분이랑 맞아 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 뭔가 마찰력을 조금 더 제공하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이 부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 사출 성형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고 들어서. 근데 지금 말씀 듣고서 다시 디자인 보고 있으니까 그 전투기 느낌이 나긴 나네요. 맞아요. 지금 이게 사이드 커버 이것도 전투기 날개 같이 생겼고. 그러네. 약간 발키리 같은 느낌이죠. 멋있다 이거. 마크로스 얘기하는 겁니다. 발키리 다 아시죠? 저 F22 레터밖에 모르는데. 발키리요? 마크로스 몰라요? 마크로스.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르쿠스요? 아니 마크로스 거워크 형태로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같이 생겼는데 팔다리 달려가지고 총 쏘. 몰라요? 뭐 만화예요? 애니메이션인데. 죄송합니다.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초시공룡이요?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더 옛날 사람들은 스페이스 간담 V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스페이스 X. 스페이스 간담 V. 그 이번에 화성 그거 4명 다시고 돌아왔던데. 스페이스 간담 V. 간담 V. 안 끝나. 이런 거. 네. 그럼 새로운 S1000
S천의 그 스케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사실 여기서 약간 조금 아쉬운데 뭐 이해는 하는 바입니다 근데 6월에 사전 예약을 하고 국내 가격이 공개가 되고요. 도입해서 출고하는 거는 8월로 예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출시 예상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겠죠? 수직기니까. 저는 어떻게 이번에도 맞추기 한번. 얼마로 보십니까? 저는 맥시멈까지 하면 안 되고. 저는 1,600만 원 내외. 1,700만 원으로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 세대에서 모토 이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토 이슈에서는요. 네. 모토 이슈는 스즈키 홈페이지를 따라서 해놨고요. 네. 지금 1,584만 원입니다. 네, 그렇죠. 1,584만 원이니까 1,600만 원을 안 넘겼으면 좋겠는데 같은 마음이 있네요. 그러네요. 네. 1,500만 원대 혹은 1,600만 원 초반. 칸타나가 1,70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700을 안 넘겨야 될 것 같네요. 카타나 스페셜이니까. 하지만 카타나 스페셜이니까. 뭐 좋은 가격에 나오겠죠. 네. 스즈키는 원래 좋은 가격이 주니까. 지금 사실 뭐 파운드 가격은 나오긴 했어요. 파운드 가격이 1,700만 원 초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파운드화를 원화로 환산했을 네, 때. 그냥 단순 환산했을 때. 근데 이번에 하야부사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보다 확실히 약간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이 나왔으니까 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1,700. 어느 가격에 책정되어도 합리적인 성능과 가격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력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1대1로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제가 대충 추려봤는데 해당하는 모델이 이제 야마하의 MT10, 네. MT10이 있고 얘는 거의 1,8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거든요. 네. 1,795만 원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혼다의 CB1000R 이 녀석이 이제 1,660만 원. 지금 앞으로 나올 신형 모델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가격대 1,600만 원과 1,700만 원, 1,800만 원까지가 네. 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대에 만약에 안착을 한다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될 거라고 봐요. 그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이크고 미들 클래스에서 최고로 치는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인 KTM의 790 듀크가 1,580만 원의 가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S천은 리터급 바이크고 그 4기통 바이크다 보니까 요런 데서 그 사람들의 난 좀 더 경량화된 무언가가 갖고 싶어라고 하면 이걸 선택할 수 있고 나는 정통파라서 4기통 특히나 스즈키의 절절 끓는 배기음 그 엔진 회전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옮겨가실 수 있는 선택하실 수 있는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S천은 뭐 경쟁력 있는 가격에 설정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확답도 주지 않고 발표된 바도 없지만 사실 S천이 나왔다는 거는 짝꿍 모델. 짝꿍도 그쵸. F가 있었잖아요. S천 F가. 네. 뭐 정말 아무도 확답을 안 줘서. 네. 네. 하지만 뭐 다들 뭐 이거 기정사실이지 않나 나올 거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F를 그냥 F로 낼까. F가 원래 얘기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투어링 바이크 사실은 또 네이키드의 F차. 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F차라고 하는 것들은 슈퍼바이크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네이키드화되어 있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는 F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러니까 스트리트에서 편안하게 탈 수도 있고 투어링을 고속 투어링을 즐기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살짝 착안을 해보면 그 스즈키가 S천의 F 버전을 신형으로 내놓을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그런 특성을 더 차별화해서 새로운 모델로서 만들어낼지는 사실 조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하게 생긴 녀석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Z천? 아니요.
슈퍼듀크 GT. 그쵸. KTM에 1290 슈퍼듀크가 있고 슈퍼듀크 GT가 있잖아요. GT 버전이라고 하면은 뭔가 투어링의 요소들을 더 많이 투입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들이 그러고 보니까 그 Z1000S의 그 투어링 버전이 Z1000XX가 꽤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아마도 스즈키가 S1000을 가지고 BMW가 했던 것처럼 BMW가 S1000R 그다음 BMW S1000XR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 변화를 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XR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라이트 포지션, 그러니까 GS에서 나오는 업라이트 포지션, 라이더의 상체가 서고 앞으로 이제 뻗는 이런 타입으로 하려면 그 전반적인 셰시에서의 셰시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거든요. 휠 트래블도 많이 커지고. 그런 식으로 그 S1000에서 지금 보여준 전자자이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베이직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더 극대화하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XR보다는 GT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도 전 네이키드. 저는 GT 버전이 나오면 그거 진짜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저 예전에 S1000 그 2015년이요 나왔을 때 S1000F가 훨씬 마음에 들었거든요. 생긴 게요? 아니요. 탈 때. 할 때요? 네. 절대 아니라 그러네. 탈 때는 S1000F가 무조건 좋았어요. 그치, 내가 안 보이니까 밖에서. 네. 근데 내리고 나서는 여기라도 좀 가려지는 게 좀 나은가요? 저 부엉이는 저 뭐야. 그랬는데 그래도 부엉이는 좀 그 강한 새네. 그지. 아까는 꼴뚜기라고 소쩍새? 약간 부엉이 말고 소쩍새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요번에 바뀐 디자인을 거의 그러니까 페이스 얼굴을 유지를 하면서 뭔가 성향을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카우를 앞에다 이만한 걸 달고 그러면 노 이거 같고 오히려 앞보다는 뒤에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S1000이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가 좀 심심하잖아요. 그 심심한 걸 뭐 가방 같은 걸로 메꿀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나름 그래도 바이브가 있어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또 괜찮긴 한데 전 그래도 네이키드. 근데 이제 전 그래도 S1000. S1000 카타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그 떠나보냈지만 잊지를 못해서 다시 사요. 매일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또 이것도 카타나 또 그래서 이것도 티셔츠도 입고 왔거든요. 안에도 카타나고 지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차기 그 뒤에 예정돼 있는 모델이 또 기대가 더 돼요. 아마도 국내 S1000이 발매가 되거나 예약 판매가 되는 시점쯤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아마 도입 시기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입 시기는 더 뒤로 미뤄지겠지만 발표는 그 즈음에 이제 관심이 S1000 그렇죠. 딱 받고 그러네. 출시가 되는 그 시점에 다음 버전까지 얘기를 하면 관심도가 또 같이 덩달아 상승하지 않을까. 그때 또 역시 지금 저 뒤에 있는 걸 살려면 좀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S1000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사람도 역시 네이키드가 최고야 이러면서 살 거고 기다리는 사람도 기다리는 이유가 생길 거고. 근데 뭐 S1000 그게 나온다고 해서 또 S1000이 인기가 없을까? 그러니까 같이 갈 거라고 봐요. 같이 가겠죠. 네, 성향 따라서 혹은 취향 따라서 갈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존의 S1000F를 다시 재탕하기엔 그 참 많이 판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걔가 아마 더 인기가 많다 그랬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 판매율은 그렇게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스즈키에 젖어 계신 분들은 사실 디자인에 큰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S750까지 또 이 디자인이 오면 S750 더 잘 팔리겠네. S750? 그쵸, 그것도 있네요. 네. 나는 이 디자인 같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네. 다르게 갔으면 좋겠어요. 전 오히려 더
S750 같은 경우에 그 지금 SV650 카페 X, SV650X처럼 약간 레트로 느낌을 살려서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싶은 게 네오 레트로. 오늘 지금까지 그 GSX S1000 뉴 모델에 대한 프리뷰에 얘기를 좀 해놨는데요. 저희가 그 한 줄평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조건희 기자 한 줄평 해볼까요? 한 줄평 되게 부담스러운데 멋을 부릴 줄 모르던 멋진 놈이 멋을 부릴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멋있네요. 네. 멋을 부리게 됐다. 네. 멋 부리는 법을 알았다. 역시 적었어. 준비했습니다. 저는. 물어봐 주세요 빨리. 나경남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젊고 세련된 뉴 스즈키를 상징하는 가장 대중적인 슈퍼 네이키드 모델로서 새로운 모터사이클을 원하는 새 시대의 라이더들을 위한 모터사이클. 이렇게 갑시다. 멋있는 말, 멋있는 말. 멋있는 건 다 했네. 준비했다. 하지만 눈높이는 맞지 않다. 어떤 눈높이가 맞잖아요. 그 디바이스화되고 있는 것과는 최근 트렌드로 하는 블루투스 연결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조정도 좀 되고 이걸로. 언제 이것도 하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도 좀 하고. 그 시간에 빨리 타야지. 그 게임 하고 싶으면 집 방에서 하면 되지 왜 또 이거 하면서 그래. 오토바이 탈 때는 앞에 딱 그 도로만 보고서 집중. 딱 RI 헬멧 쓰고 딱. 네, 지금까지 GSX S1000에 대해서 잠깐만 자기는 왜 안 하려고 그래? 뭐야? 자기도 해야지. 하는겨? 자, 이민우 기자에게 GSX S1000은 어떤 모터사이클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가성비라는 설명은 이제 그만. 현대적인 디자인과 가격 대비 성능비를 높였다. 준비했어. 이거는 홈페이지에 써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적어놨는데? 가격 대비 성능비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S1000의 캐릭터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바이크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과 좀 아쉬운 마음도 둘 다 얘기하는. 가성비라는 단어, 멋지지 않은 단어에 붙일 오토바이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스즈키 뉴 모델 GSX S10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추가적인 정보들이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맨.